자,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주민터넷 이런 친구들이 앞전에 보면 전부 다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빅데이터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율주행 차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이제 고라니가 튀나오든 뭐가 튀나오겠죠. 뭐 장애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장애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차가 행동을 해줘야 결정짓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죠.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앞으로 커나가야 될 시장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빅데이터예요. 사실 빅데이터는 무궁무진하죠. 앞으로도 우주항공 사업에도 쓰일 테고 자동차에도 쓰일 테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통계를 내는 어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주민터넷을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건 앞에 전부 다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력들이 하는 건데, 얘네들이 세력분들이 시장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이런 데 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들어간 자금이라는 게 있죠. 거래량, 거래대금 이꼬로 뭘까요? 우리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제가 내볼게요. 우리가 보통 거래량에 주목하라고 그러죠. 그죠? 특히나 작은 거래량과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거래량의 크기를 주의 있게 보라고 그랬죠. 거래량과 거래량이라 거래 대금이라는 건 뭐라면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돈이에요, 돈. 돈인데 세력들이 여기서 이 정도 돈을 갖고 물량을 실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고 말이 안 되죠. 물론 지수가 무너지거나 크게 무너지면 다시 이런 데 올 수 있긴 하지만 언제든 다시 돌아나와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과연 추세만 유지해주고 돌려주고 있다면 앞으로 데이터 솔루션은 다시 이런 데를 갈 거고, 나무 기술은 근간에도 뛰었고, 제가 이때도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나무 기술을 본 자리가 이런 데예요. 앞에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래량이라고 해서 막 1000만 주, 2000만 주, 막 3000만 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전에 1000주, 2000주만 터졌어도 그 다음에 10만 주만 터져도 벌써 100배가 터진 거죠. 1000주가 10만 주가 된 거니까 200만 주 터지던 친구가 2000만 주가 터지면 10배가 터진 거예요. 즉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의 크기예요. 이러한 거래량의 크기를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무 기술이 이때쯤에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디 갔냐? 제가 이때도 알려드렸어요. 여기도 갈 거고 여기도 갈 거고 여기도 갈걸요? 다 갔어요. 다 갔어. 정말로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어요. 아직도 추세가 우상향이죠. 데이터 솔루션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여기서 돈이라는 걸 실었는데 여기서 팔고 나오기가 그렇겠죠. 자, 주민터넷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특히 어제는 역시나 작은 거래량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웬만한 물량을 싹 잡으면 거래량이 땅 터졌기 때문에 오늘에도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이 무너지고 미증시가 무너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멤버들 같은 경우 수익을 잘 내는 중에 하나가, 물론 아직 못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만 공부하고, 특히나 떨어졌을 때 손절 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손절하지 마요. 굳이 안 해도 다 뛰고 올라갑니다. 이걸 엔젠바이오가 보여줬고 많은 친구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저랑 오래 하신 멤버님들은 잘 알아요. 만약에 제 얘기가 틀리다면 제 멤버들이 600분이 되시는데 다 뭐라고 하시겠죠. 그죠?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길게 모아가는 종목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이런 애들은 어차피 손절 못했으면 쭉 모아가시면 돼요. 보통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주식을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상향 초반에 여기서 사든가 중간에 눌림목에 사든가 이게 다거든요. 월봉 고점에 사지 말고 우하향에 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계속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죠. 이건 우리나라 주식만 그린 게 아니라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했죠. 미국 주식 똑같아요. 이게 제가 테슬라라고 그랬죠. 자, 테슬라를 봅니다. 엄연히 똑같아요. 제가 그려놓은 그림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테슬라를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여기서 바닥이라고 다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 누가 바닥이라고 그래? 이걸 여기 왔죠. 지금도 테슬라는 바닥 아니에요. 감히 누가 여기를 바닥이라고 그래?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이런 거죠. 매집 상승 우하향 중이에요. 즉 우측산이라는 거죠. 우측산에 건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바닥 다지기가 있어야 되고 다시 돌아나가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싼 게 아니에요. 주식이 싸다는 개념은 없어요. 역시나 비싸다는 개념은 없고, 대신에 내가 주식은 최소한 낮게 싸게 살 줄 알아야죠. 이런 싸다는 개념은 어디서 결정짓는 거냐면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즉 매집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싸다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죠. 여기가 1000원, 여기가 3000원, 여기가 5000원, 여기가 만원. 그죠? 여기가 5,000원, 여기가 3,000원, 여기가 1,000원. 이때 5,000원하고 이때 5,000원은 하늘과 땅 차이야. 이때 5,000원은 만원을 가기 위한 왼쪽 산의 5,000원이지만
이때 5,000원, 잘못하면 1,000원이 올 수 있는 오른쪽 선의 5,000원인 거예요. 즉 테슬라를 지금 싸다고라는 건 아주 엉뚱한 생각인 게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을 건데 요때 150달러하고 이때 150달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주식에서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건 모든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고 사는 거냐?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추세 플러스 거래량이 뭐냐면 일종의 수급이에요.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신 분들이 야 테슬라가 400달러 하던 게 150달러밖에 안 해.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사거든요. 특히 영국에서 3배 레버리지가 나왔는데 이게 뭐가 싸? 149달러가 테슬라가 싸다고 누가 그래? 이거는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하던 20년도 9월 달의 얘기예요. 400달러에서 보니까 이때가 쌌던 거지. 그죠? 그런데 우하향할 때 140달러는 우상향할 때 140달러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추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지금의 149달러가 싸다고 감히 그 누구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미국 주식만 그러냐?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특히 TQQQ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TQQQ를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하루에 몇 주씩 조금씩 뭐라고 그랬죠. 야, TQQQ는 지금이 기회야. 한 방에 몰빵해야지.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TQQQ가 살아나기 위해서 미증시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년에 5.1%까지 금리 인상 예의가 있기 때문에 TQQQ가 절대 VTG가 막 반등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을 건데 이 공간에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매주 한 주 두 주씩 꾸준히 사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서 3년까지 모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매집이라고 하죠. 즉 세력들이 매집하듯이 우리도 매집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꾸준히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증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다시 우리가 지금 매집하는 매집이 있으면 또 언젠가는 돌아서 이런 데 가겠죠. 그러면 과연 나중에 70달러, 90달러를 갔을 때 20달러, 18달러, 16달러부터 계속 모아가신 분들은 나중에 엄청난 수익이 오겠죠. 짧은 안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TQQ는 긴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주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분들, 특히나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어떤 나라, 어느 나라에 가서 주식을 해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실력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주민턴은 왜 영상 초반에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안 관련주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안 관련주를 보려면 이런 보안 관련주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보안 관련주를 사고 싶은데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내가 사고자 하는 보안 관련주가 위치는 낮은지, 앞에 대량 거래는 들어와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를 내가 단기로 들어가든 수익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정보보안 시장이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금방 알려드렸듯이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련주가 필수로 따라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정보 이게 털리면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그 안 좋은 일이 엮이기도 하고 뭐라 하는 거죠? 그거 돈 막 빼가는 거 나쁜 애들 뭐 전화로 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에 당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그잖아요. 우리 정보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현대 세계가 원체 그 데이터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우리의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 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어떤 그 투자가 이런 통계를 근간에 정부에서 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이렇게 지금 정보 보안 사업,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더라. 이런 통계를 냈고 또 근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솔라나틱스, 레이디움이 있어요. 이게 200만 달러 이상의 해킹이 됐으니까 보안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서울교통공사도 하루 평균 660명 해킹 공격을 받는데요. 커지는 거죠, 시장이. 이걸 안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슈는 알았으니까 과연 내가 사고자 하는 보안 관련주가 도대체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되고 이 주식들이 월봉 바닥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히 북한도 난리죠. 웨어버리선으로 코인도 해킹하고 창과 방패,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가 굉장히 이슈를 받을 수 있는데 사이버원이 근간의 행동이 수상하죠. 자, 금방 알려드렸죠. 우리는 저런 이슈는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모든 뉴스 나오는 공시, 시장에 돌아다니는 소문, 일종의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건 다 참고사항이에요.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래, 알았어. 우리는 주식 공부를 해야죠. 뉴스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공부하러 할 때 뉴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뉴스를 싹 분석해. 뉴스를 왜 분석하냐고. 주식을 분석해야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분석해야지 뉴스를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이버원에 대한 주식 공부는 어떤 걸까요? 최선 주식을 싸죠. 저는 보통 신규 상장주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멤버는 아예 못하게 하는데 신규 상장주를 굳이 안 쫓아 들어가도 얼마든지 바닥권을 찍어요. 자, 왜 바닥은 아니죠. 이때 20년도 6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무너졌을 때 저점이 여기예요. 코스닥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지수가 엄청 무너졌을 때 6월 달에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너졌죠, 주가가. 즉, 주식이 지수가 6월 달보다도 더 떨어진 지수가 있는데 종목은 6월 달보다 안 떨어졌죠. 뭔 얘기냐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도 이 친구는 추세가 살아나지 못했지만 저점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근간에 이 친구는 행동을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2주 전에 빵 터졌죠. 앞전에 터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라고 하죠. 2주라는 얘기는 실거래일은 한 3주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5주선이 올라탔죠. 추세가 흐름이 좋죠. 살아있는 거예요. 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살아있는데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얘를 주목해야죠. 얘. 이분들이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량 거래 터지고 이날 내동 모임에서 쫓아가 사지만 않았다면 21선 지켜주는 어제나 어제 그저께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제가 보통 노란 썸네일 멤버한테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멤버님들한테만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방실방을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어요. 특히 또 이렇다고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많이 서운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방에서도 가끔 그 멤버방에서 일반 실방분들 초대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어쨌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 친구가 21선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자리가 5주선 위에 있고 월봉에서 5개월선만 뚫어주게 된다면 이 친구가 빵 날아가겠죠. 20개선까지만 날아가도 지금 마진율이 29% 상한가 근처가 되게 돼요. 한 번에 갈지 두 번에 갈지 모르겠어요. 대신은 월봉 바닥에서 5주선만 깨지 않는 자리, 즉 손절 라인이 5주선이 되게 되고 쭉 잘 모아나가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그럼 뉴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보안 관련 이슈로다가 뜨다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아이크래프트죠. 아이크래프트 월봉 H가 여기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가 코로나로다가 우리나라 지수가 400P를 찍었을 때 400P를 찍었을 때가 여기였었어요. 자, 다시. 자, 400P를 찍었을 때 주식이 여기였는데 여기죠, 여기였는데 지금 400P도 안 찍고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최저가를 찍고 있죠, 지금. 주식이 엄청 싸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추세는 틀어놨죠, 지금. 살짝 5개월선만 심하게 선하지 않으면 되고 5선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거래량의 변화만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역시나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빵 때렸어요. 이날 몇 프로 갔냐면 거의 25%를 갔어요. 그런데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땡땡이 생기는 후에 날아간 종목들도 많지만 여기서 못 날아가게 되면 지금부터 조정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자마자 땡땡이 치고 바로 날아가는 애들이 있고 거래량 터지자마자 믿고 찾고 30일에서 50일 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제일파마홀딩스예요. 제가 제일파마홀딩스를 언제 갖다 놨냐면 이때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 얘 때문에 갖다 놨어요. 얘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11월 8일이었어요. 믿고 참고 30일이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또 꾸준히 모아나가는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됐냐? 날라갔죠. 그냥 날라갔습니다. 빵 때렸어요. 여기서. 자, 몇 프로 갔냐? 이날 고점 기준으로 22%, 이날 고점 기준으로 21%,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이날. 그러니까 요 공간만 잘 버틸 수 있었다면 이 수익을 다 먹었겠죠. 이걸 못 버티는 건 개인의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달도 짧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한 시간도 길다고 생각해요.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호가창도 신경 안 쓰고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먹고 여유롭게 한 달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단기 투자자냐 스윙 투자자냐 중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마음가짐이 틀리고 주식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이크래프트를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제일파마홀딩스랑. 자, 봅니다. 이 친구 제일파마홀딩스가 이 자리가 지금의 이 자리가 다시. 자, 제일파마홀딩스가 지금의 이런 자리들이 바로 아이크래프트가 있는 자리죠. 이런 자리. 물론 오늘 바로 뛸지 내일 바로 뛸지 다시 또 떨어졌다 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월봉에서의 바닥권은 주식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냥 잘 모아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40% 50%도 버티는데 주식을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때보다도 이때가 훨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싸게 샀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죠. 자, 또 하나가 이글루입니다. 이글루도 마찬가지로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이 친구는 얘네들하고 틀리게 완벽하게 5개월 선 위에 올라타고 있죠. 벌써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벌써 차익실 한번 한 친구예요. 빵 때렸습니다. 이 거래량이 대단하죠.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가 뭔가 수상하죠, 지금. 흐름이 수상한 거예요. 자, SJ 솔루션즈를 봅니다. 이 친구도 제가 계속 관심이 넣어놓고 있는데, 잠깐 뺐어요. 사실은 SJ 솔루션도 꾸준히 봐야 돼요. 앞전에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시장이 주지부진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5개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우선 이고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멤버방에서 일단 빼긴 뺐는데 나빠서 뺀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빼놨지만 SJ 솔루션즈도 언제 날아가도 이상한 친구 아니에요. 왜 날아간지는 필요 없어요. 주식이 올라갈 때 제가 올라간 이유 찾지 말라고 그랬죠. 뭐 보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회사가 뭐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래량을 실었잖아. 이게 돈이죠. 거래량 이꼬로 돈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이꼬로 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갖다 넣었죠, 여기다가. 이 돈을 넣으신 분들이 딸랑 요거 먹고 나온다. 내가 세력인데 우리가 가슴에 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서 돈을 넣었어. SJ 솔루션으로 돈 벌라고. 근데 고작 요거 먹고 나온다고? 말이 안 되겠죠. 어딜 가냐? 역시나 똑같아요. 아무리 못 가도 여길 가고 여길 가고 여길 가요. 이 공간, 이 지루한 공간을 버티고 못 버티는 건 역시나 개인의 능력 차이예요. 이게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결정을 짓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종목을 고르는 거는 누구나 잘 고를 수 있어요. 제 형상하고 저하고 주식을 한 6개월만 같이 하면 제가 하는 방법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이는 뭐냐면 과연 내가 심리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이 공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거고 SJ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나 SJ 솔루션즈보다는 SJ 흐름이 더 좋아요. 단 이 두 친구는 위에 세 친구에 비해서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가 안 좋을 때는 순간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본인분들이 감당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SJ는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낮죠. 똑같아요. 솔루션즈하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좋고 역시나 확실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우리 달려나갈 거야. 우리. 달려나갈 건데 내가 도대체 개인들까지 다 데리고 달려나갈 수는 없으니 나는 조용하게 옆으로 가야지. 이런 개인들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 이거. 너무 지겨우니까. 움직이질 않아. 특히 이때 올리신 분들은 본전 오자마자 다 틀려요. 이때 만약에 11월 11일 날, 11월 17일 날 뇌동매매가 딱 샀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한 달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매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믿고 참고 30일이라고 그랬죠. 오늘이 12월 20일이에요. 대량 거래가 최초에 터진 날이 11월 11일, 두 번째 터진 날이 17일이에요. 이제 믿고 참고 30일이 됐죠.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들어서 안 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터진 날을 기준으로 30에서 50일 뒤에는 가요. 대신에 미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안 좋아지면 다시 이런 데 올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면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죠. 자, 드림 시큐리티의 대량 거래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좋은 차트죠. 월봉에서 여기 있어요. 내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3개월 전부터 추세를 틀어놓고 있죠. 나 돌아나갈 거야. 주봉에서도 우선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거래량이 빵 터졌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공간에서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딜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여기서 사라고 할 땐 그렇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4,400원, 4,600원 가니까 이제 드림 시큐리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포스코 벤텍을 볼까요? 휴맥스를 볼까요? 휴맥스 차라리 편하게. 자, 휴맥스를 볼까요? 자, 휴맥스를 비교해 봅니다. 휴맥스를 제가 이때부터 알려드렸어요. 이때부터.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자, 굉장히 주식이 매집폭이 잘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사놓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와서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놓으라고 그랬거든요. 빵 때렸습니다. 어디 갔냐? 진짜 여길 갔어요. 3,500원 할 때는 그렇게 못 사고 있다가, 이제 4,800원, 5,000원 가니까, 이제 와서, 휴맥스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싸게 살 자리에서 못 사고 있어요. 주식이 뛰다 말고 이걸 또 엄청 지겨워해. 오늘도 꼬리 달고 떨어졌네. 아우 지겨워. 오늘도 꼬리 달고 떨어졌네.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하고 팔았더니 며칠이 날라갔네. 이게 뭐지? 못 참는 건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드림 시큐리티가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라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의 위치가 굉장히 싸죠. 그럼 이 친구가 뛰다가 또 꼬리 달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아우 지겨워. 저 괜히 안 팔았는가 봐. 다음날 뛰자마자 팔았더니 5일 뒤에 그냥 여길 가 있네.
그러니까 뛰든 말든 꼬리 달고 떨어지든 말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호가창 보고서 누가 호가창 강의한대야. 그럼 조금만 움직이면 야 누가 2만 주 깔아놨는데 저걸 뚫을 수 있을까? 혼자 하루 종일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뛰든 말든 꼬리 달고 떨어지든 말든 금방 설명 들었듯이 휴맥스가 움직이든 말든 뛰든 말든 꼬리를 달든 말든 어차피 최종 목표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목표가는 제가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팔으라고 이 목표가가 있어요. 설정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본, 아이크래프트, 이글루, SJ솔루션, SJ, 드림시큐트, 드림시큐리티, 라운시큐어, 난랩, K사인, 특히 K사인을 잘 봐야죠. 파수, 지니어스 얘네들이 다 어디 있냐? 전부 다 240에서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누군가가 산다면 240은 기준 밑에서 매집하겠죠. 자, 제가 세력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241선이 있어. 그죠? 241선. 그럼 내가 세력이야. 어디서 하겠어요? 매집을 어디서 하겠냐고. 싸게 하겠죠, 싸게. 240 밑에서 매집봉도 터트리고 꼬리도 날고 개인들 지치게도 하고 쭉 뺐다가 잡아 빼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드디어 빵 때리죠. 여기 또 털려요, 또. 그럼 또 지지부진할 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 또 빵 때려. 요런 데서 팔겠죠. 여기서 매집해서. 아무리 성격이 급한 세력이라도 2배는 먹고 팔죠. 요 공간에서 마음이 급한 건 다 개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엔젠바이오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물론 엔젠바이오는 추세를 한번 깰 뻔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랬겠지만 엔젠바이오는 안 끝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따 엔젠바이오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엔젠바이오가 내가 세력이라면 우리가 세력이라면 당연히 241m 밑에서 이런 데서 매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엔젠바이오 잘 보고 있으라고 했죠. 잠깐 흔들긴 했지만 역시나 힘들어하고 이 공간을 못 버티는 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어딜 갔냐? 그냥 날아갔어요. 여길 갔어요. 제가 이때 알려드렸죠. 여기서 사람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걸요? 가요. 그런데 지금 땡땡이 생기기 직전이죠. 물론 오늘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분할면서 하시면 되죠. 우리가 봐야 되는 보안 관련주의 위치가 전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안 관련주만 그리냐? 아닐걸요?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얼마 전에 굉장히 강했지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아직도 240에서 밑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굉장히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시장을 떠나면 안 되겠죠. 싸게 있는 주식을 그냥 주축하면 돼요. 대신에 내가 단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긴 안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포지션 자체가 틀려요. 대신에 최소한 하루 종일 호가창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거나 도대체 오늘 왜 안 뛰지? 내일 왜 안 뛰지? 야 이거 샀는지 3일이나 됐는데 안 뛰어. 나 이거 샀는지 일주일 됐는데 꼼짝도 안 해. 나 이거 팔아야 되나? 파는 순간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하고 한다는 시간도 아니에요. 주식하면서. 이해하셨죠? 대신에 내가 오늘 단타 단기를 빨리 하겠다. 나는 하루에 3%씩 맨날 먹어야 돼. 하셔도 돼요. 그냥 종목 찾기에서 종목 찾기 시세 검색만 해도 오늘 뛰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하시면 돼요. 대신에 물렸다. 그러면 그냥 깡통 차기 쉬워요. 그냥 깡통을 차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안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중요하고 모든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게 하지 마요. 어떤 뉴스가 떴다고 뉴스 분석도 하지 마요. 이해하셨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단지 추세와 거래량, 즉 추세 플러스 거래량을 합쳐서 우리는 수급이라고 하는 거고 이 수급만 볼 줄 알면 주식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다. 특히 자금 관리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